여기 PD님 승모 보이시죠? 승모, 승천, 승모부자, 우리 PD님의 승모근입니다. 이 부분 비포 애프터 명확하게 달라지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핸드폰 한번 켜보세요. 이 셀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셀카를요, 옆에서 이렇게 찍어 보시는 거예요. 몸은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편안하게 앞을 보시면서 옆에서 셀카를 찍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요, 이 어깨 선하고요, 귀에 이 선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 나는 그래도 아직은 아주 심한 일자목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어깨 선보다 귀가 앞으로 나와 있다, 이거 100% 일자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목이 되면 어깨도 승천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집에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샤워하다 보면 이 욕실에 거울 있잖아요. 거기서 반듯하게 서가지고 거울을 정면으로 봤을 때 어깨 높이 차이가 나진 않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보면 장롱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금 긴 거울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반듯하게 앞을 보고 정면을 보고 선 자세,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립니다. 이 자세에서 거울로 나를 봤을 때 이 서 있을 때 손이요, 보통은 이 새끼손가락이 살짝 보이는 정도, 요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반듯하게 서 있을 때는요. 근데 거의 손 등만 보인다, 이거는 뭐냐면 이 목이 일자목이 되고 승모가 승천을 해서요, 숄더가 말려 있는 거예요. 라운드 숄더. 그래서 보통 손 등만 보인다 정도가 되면 어깨도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PD님 사진 한번 볼게요. 정면에 보면 지금 어깨 높이 차이가, 이거는 아주 깔끔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요, 사실은 왼쪽 어깨가 조금 높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 봐서 그렇고요, 우리 씻으면서요, 거울 욕실에서 한번 보시면 정확합니다. 어깨 높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정면에 딱 팔 늘어뜨리신 다음에 정면을 보시게 되면 내 어깨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혹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게 금방 보이실 거예요. 이 손도 말이에요. PD님 사진 지금 보면요, 손이, PD님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손이 지금 보면 정면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심한 분들은요, 전신 거울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손등만 보입니다. 이렇게 손등만 보이시는 분들 많고요. 어떤 분은 한쪽은 손등이 보이는데 한쪽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들, 분명히 이런 분들은요, 지금 현재 어깨 통증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손등만 보이는 쪽 어깨가 고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우리 PD님을 체형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자로 세워주시고, 지금 보시면 왼쪽 어깨가 굉장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왼쪽 어깨가 어느 정도 높냐면요, 어깨만 높은 게 아니고요, 어깨가 높기 때문에 밑에를 보시면 손가락의 높이도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 손가락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지만 왼쪽 손가락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죠. 몸 자체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상태인 거예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네, 충격 먹을 만하죠. 그러면 왼쪽 어깨를 좀 내려야 되나요? 저는 오히려 오른쪽 어깨가 너무 내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른쪽 어깨, 지금 이제 체형 분석상으로는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거를 임의로 내가 이렇게 내리고 다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양쪽 근육을 똑같이 쓸 수 있는 운동, 혹은 양쪽의 이 근육이, 보통 이제 한쪽에 올라가는 쪽은요,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막 단축이 돼가지고 당겨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긴장도를 조금 풀어주는 치료, 혹은 체형 교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승모근 부자에서 탈출해서 저도 직각 얻게 될 수 있나요? 연예인처럼? 그럼요. 승모근이 지금 날 때부터 이렇게 승천하는 정도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승모근이 부자, 이 정도면 거의 저 재벌입니다. 승모근 재벌 정도 되셨고요. 승모근이 거의 하늘로 승천 단계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늘 뭔가 동작을 하고 운동을 할 때 이 견갑거근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갑거근 부위를 좀 많이 풀어주고 이 아래에 있는 근육들을 잘 풀어주게 되면 사실은 승모근 부자에서 탈출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어깨 마사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보면 승모가 뾰족하게 솟았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여기를 풀어줘가지고 승모가 많이 내려갔어요. 원래는 거의 승천 수준으로 이만큼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죠? 네. 시작할까?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승모가 승모가 지금 많이 풀린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눌러도 네. 네. 아플 정도로 누르진 않았거든요. 되게 진짜 아픈데요, 아직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승모, 이 목에서 가까운 승모를 누르면 이렇게 많이 아프고요. 옆에는 그래도 좀 덜해요. 지금 보면 목에서 가까운 승모 쪽 뾰족하게 튀어오른 게 왜 그러냐면 사실 뼈입니다. 날개뼈가 사실은 근육이라고 알고 있지만 근육이 단순히 뭉쳐가지고 이렇게 단단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 끝부분이 뾰족하게 원래 위치보다 더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단단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견갑골은 이렇게 생겼어요. 목 위에서 매달려 가지고요. 어깨, 날개뼈가 있거든요. 이 뼈에 내측 귀퉁이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견갑골근이 긴장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깨뼈가. 그래서 승모도 뾰족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통증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견갑거근을 제일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요. 뾰족하게 올라간 어깨니까 위에서 당기는 애를 먼저 없애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뾰족하게 위로 솟아오른 이 승모를 내려가게 만들려면요,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없애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끌어당기는 가장 큰 힘, 바로 견갑거근을 풀어줍니다. 견갑거근 어떻게 찾냐면요, 어깨를 뒤로 해셔가지고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어깨 으쓱 한번 해봐요. 우리 으쓱 하면 이 가장 목 바깥쪽에서 하나의 근육이요, 볼록 움직여요. 내려보세요. 다시 으쓱. 으쓱하면 이렇게 더 튀어나오는 이 근육 있잖아요. 얘가 바로 견갑거근입니다. 그래서 이 견갑거근을 어디를 마사지 해야 되냐면요, 견갑거근을 마사지 해주셔야 됩니다. 어깨를 끌어올리는 가장 주요한 녀석입니다. 자, 팔을요 뒤로 한 다음에 어깨 으쓱 한번 해보세요. 으쓱하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근육 보이시죠? 얘는요 만지기만 해도 굉장히 아파요. 아프죠? 네. 이런데 다른 데 누르는 것보다 여기도 아프네. 네. 자, 손을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본인이 바로 여기 바깥에, 가장 바깥에 튀어나오는, 네, 바로 거기에요. 여기를 꼭꼭 문질러 주세요. 평소에 어깨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원장님 거 이렇게 하느라. 아, 편집하느라. 제가 편집했어요. 거짓말. PD님이잖아, 내가. 자, 어깨 으쓱. 그래서 견갑거근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없애주는 거 1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위로 솟았으니까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솟아있는 부분도 없애주지만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조금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하는 거 있어요. 제가 하는 거. 어떤 이렇게 건데요? 하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틀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건 뭐냐면 하부 승모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힘을 주라는 거거든요. 정거근이나 이 뒷면의 근육을 이용해서.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허리가요, 네. 반듯하게 펴지지 않으면 사실 힘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이 상태에서 팔을요 완전히 수평 상태까지, 이 손바닥이요 귀 근처에 올 때까지, 이 앞쪽에서 하시면 의미 좀 적어요. 귀 근처 올 때까지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쭉 당기는 거야. 어이, 잘하네. 이렇게 하면 어디에 힘이 들어갈 거냐면요, 이 옆구리 있는데, 이 날개뼈 뒤에 옆구리 있는데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하부 승모근이나 옆에 이제 정거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설마 뭐 그렇게 아파요? 네. 내려봐요. 쭉. 날개가 엄청.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 견갑거근 마사지는요, 수시로 해주시면 돼요. 앉아 있을 때, 우리 근무하실 때, TV 보실 때, 혹은 유튜브 보실 때 틈틈이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마사지는요 사실은 좀 각 잡고 해야 되잖아요. 허리도 펴고. 그래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밑으로 쭉 살짝 힘을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구리 쪽으로 힘이 딱 가야 돼요. 등판 옆에. 그리고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어이, 좋아요. 어깨를 내리는 운동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이렇게 30번.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 있더만, 그죠? 저 많이 하고 있는 거. 옆에서? 네. 땡.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요 등을 둥글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등을 이렇게 둥글린 상태에서 이렇게 팔짱 껴듯이. 소tuk 소리 났는데 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요? 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쭉 펴면서 등을 펴줘야 돼요. 이렇게 등을 펴주면 이것 역시도 이 옆에 하부 승모근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서 어깨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깍지 껴 다음에요, 깍지를 껴세요. 그런 다음에 이 깍지만 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등을 둥글리는 거예요.
등을 둥글린 상태에서 자 펴면서요 등을 쭉 펴주는 거. 그러면 어디에 힘이 들어오냐면 척추 가운데쯤에 힘이 빡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부 승모근을 통해서 어깨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자 앞에서 깍지를 껴 다음에요. 깍지 낄 때는 보면 등을 이렇게 둥글려야 돼요. 둥글게 고개도 숙이고 둥글린 다음에 팔을 펴면서 등을 쭉 펴주셔야 돼요. 이러면 여기에 바로 힘이 딱 들어오면서 어깨가 쫙 펴지는 그리고 어깨가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30번. 원장님 근육이 아니라 뼈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보통 우리가 승모근이 이렇게 볼록 솟아있고 승모근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요 본인이 여기 딱 집어보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단단한 게 사실은 근육이 뭉쳤네. 그렇죠. 이 위에 있는 건 근육이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데 그 이유는 뭐냐? 견갑골이라고 하는 어깨뼈가 있습니다. 이 어깨뼈가 원래 위치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끌어당겨 올라가면요 이 뼈의 끝부분이 이 승모 바로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뼈가 요 아래쯤 있어야 되는데 요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어깨를 이렇게 우리가 움츠리게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입니다. 얘가 긴장이 되게 되면 짧아지게 되면 많이 써서 짧아지게 되면 이 어깨 이 견갑골 자체가 위로 끌어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모근도 뼈가 끌려 올라왔으니까 위로 뽕긋 솟고요. 그리고 여기 원래 없던 애가 자꾸 밀어붙이니까 승모 근육도 꽉꽉 뭉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팔 같은 데 보면 짐꾼들이요 이마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짐을 집니다. 이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 목 바로 위에 목 위쪽에서부터 끈이 달려 가지고 이렇게 등판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끌어올리려면 방법 딱 하나뿐입니다. 목을 계속 앞으로 끌어당겨야 이 견갑거근이 끌려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핸드폰을 한다든지 혹은 뭔가 작업에 몰두할 때 고개를 계속 앞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끌려 올라오는 거구나. 맞아요. 핸드폰 많이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시면서 앉아서 이러고 계신 거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 전부 다 어깨가 이렇게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네팔의 그 짐꾼들처럼 말이에요. 이거를 안간힘을 쓰고 앞으로 이마를 밀어붙이면 목도 일자목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견갑골 뼈 자체가 위로 밀려 올라와서 승모를 단단하게 뭉치게 만들고 그리고 승모 바로 밑에서 단단하게 만져지고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밤새도록 아파요. 이게 밤새도록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자꾸 손이 가고 심하면은 밤에 자다가도 깨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밤에 옆으로 돌아놓으면 너무 아파요. 네, 승모근 때문에. 맞습니다. 옆으로 돌아눕게 되면은 견갑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압박이 가기 때문에 밤에 자다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뭐 밤에 자다가만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아파가지고 주무르시면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승모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돼요. 왜냐? 견갑거근이라든지 견갑골의 위치라든지 혹은 목이 앞으로 당겨져 있는 위치라든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봐주면서 해결을 봐야 쪽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옆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보면 귀가 이 어깨보다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귀가 얼마나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냐면 78mm, 약 7cm 가까이가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 목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랑 똑같냐면 볼링공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게 목뼈고요 내 머리통이라면 볼링공을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고 있을 만해요. 수직이거든요. 근데 얘를 앞으로 이렇게 내잖아요. 머리를 앞으로 내게 되면 1cm를 낼 때마다 이 내 팔이 이 목뼈죠. 목뼈가 견뎌야 되는 무게가 약 2kg입니다. 무슨 얘기냐? 7cm 가까이 앞으로 돼 있으면 이 목뼈가 견뎌야 되는 무게가 거의 14kg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통 무게가 대략 5kg입니다. 그런데 목 뒤에 근육이요 머리통 제외하고 14kg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지금 PD님 그런 상태예요. 여기가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안 아프. 4kg를 버티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통까지니까 19kg입니다. 15kg. 19kg. 19kg. 네. 스폰키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2.몇인가? 네, 맞습니다. 그거 목이 펴지면은 될까요? 저 하체는 멀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목이 펴지면요,
뭐 2cm가 다 크진 않겠죠. 근데 상당수 커질 수 있어요. 척추도 좀 바르게 펴고, 목이 펴지면요, 목만 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이 펴지면 허리나 척추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원장님보다 곧 클 수 있겠군요. 원장님, 제가 운동을 해도 승모근이 더 커져요. 근데 남자분들을 보면 승모근이 커지는 게 또 좀 좋다고도 하고, 근데 여자는 또 없애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승모근 안 아프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사실은 그거 운동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보면 그 팔 들기, 상체 운동을 하실 때 승모근 쓰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승모근을 잘못해서 쓰게 되면 승모근이 위로 볼록 솟아서 여자분들 굉장히 싫어하시죠. 미용상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승모근이 실제로 이렇게 솟게 되면 통증이 굉장합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프고 팔 돌릴 때마다 아프기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승모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서 날개뼈가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이 어깨의 문제를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혹은 밤에 쑤시고 아픈 어떤 회전근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모, 일자목, 이런 목이 당겨져서 어깨의 문제를 2차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승모의 개입을 줄여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승모를 개입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려서 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톡스를 맞아야 하나요? 마사지나 스트레칭만으로도 풀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근육이 짧아져서 오는 문제들은요, 보톡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맞을 때는 좀 좋아지고, 사각턱이나 이런 데도 많이 맞으시죠. 미용 목적은 뭐 그렇다 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보톡스라는 걸 여러 차례 맞게 되면 사실은 그 맞은 부위의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 뭉쳐있는 부분들 혹은 형태적으로 너무 당기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교정하고 풀어서 이 원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해야지 승모근이 안 아플까요? 자,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귀하고 어깨가 같은 선상에 있으면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핸드폰을 보거나 근무할 때 PC를 봐야 되죠, 모니터를. 그렇다고 한다면 모니터의 위치를 좀 높이십시오. 내가 약간 수평에서 조금 위쪽을 봐야 이 모니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높이시는 게 사실은 이 일자목이라든지 이 승모근이 올라가는 문제를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의 높이를 높이시고 핸드폰 보셔야 된다면 조금 높여서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귀랑 어깨가 같은 선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승모가 승천하지 않는군요. 맞습니다. 승천을 멈출 겁니다. 네, 네. 저도 승모근 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왼쪽이 올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방도 왼쪽으로 더 메고 그러면 좀 왼쪽이 내려가나요? 아니요. 가방을 매게 되면요, 지금 아마 가방 멜 때 왼쪽으로만 매지 않나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방을 우리가 사람이 매잖아요. 그러면 그 가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한쪽을 더 끌어당겨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쪽으로 매는 가방 자체가 우리 체형에는 별로예요. 뭐 조금 더 예쁘고, 여성분들이 이제 예쁘기 때문에 핸드백을 매긴 하는데요, 어쨌든 건강상에는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승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근육인 줄 아셨겠지만 뼈라는 거, 그리고 이 뼈가 끌려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날개뼈를 당기는 이 목뒤 근육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을 뒤로 젖히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튀어나온 이 근육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옆으로 튀어나온 이 근육, 이 부분을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위로 끌려 올라갔던 견갑골이요, 원위치로 좀 돌아오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위에서 당기는 힘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도 힘이 있어야 얘를 끌어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려드린 나머지 두 가지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하부 승모근이라든지 아랫부분에 이 근육들이 강화가 돼서 어깨를 좀 원래 위치로 끌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 사실 견갑거근 마사지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평상시에 여기 승모가 아파서 꽉꽉 주무르시는 분, 그리고
평상시에 승모가 너무 솟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사지 한번 꼭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한번 댓글에 나는 1번 마사지 할 때 효과가 더 좋았다, 혹은 2번 마사지 할 때 효과가 좋았다, 3번 스트레칭 할 때 나는 효과가 더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댓글에 남겨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승모가 이렇게 솟아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 하는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옆에 종 모양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주였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승모근 부자라고 하고 승모근 재벌이라고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가난해졌네. 승모근이 빈곤하다. 서울형 노숙자급. 뭔 소리야? 볼까? 승모근 많이 내려갔죠. 근육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육은 빠졌는데 여기 견갑각은 여기만 튀어나와 있어 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내려요? 견갑각은도 내릴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하면 내려간다는 거안 내려가는데. 네. 그거 비비는 거 정도는 안 되고 네. 정도가 많이 심하면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 받으면 얘도 내려가요. 네. 괜찮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싫은데? 승모근이 아주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